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공수처가 설립할 때부터 공수처가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는 공수처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공수처에 대거 위임을 하고, 그래서 이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또 공수처는 검찰들을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또는 검찰 비리를 담당하는, 이렇게 해서 옥상옥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역시 공수처가 그동안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1기 공수처의 검사가 13명이었는데 그중에 10명이 나와버렸습니다. 3명만 남아있다는 것도 1기 중에. 자,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그야말로 빈공짜, 수사를 안 하는 그냥 빈 공수처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수처의 부장검사가 정치 편향적이고 인사 전횡만 일삼는다, 이런 내용의 폭로글을 외부에 기고했습니다. 자, 이 정치 편향, 인사 전행, 자, 이런 외부의 폭로글을 기재하자 공수처에서는 이 부장검사에 대해서 감찰과 동시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로한 내용이 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할 때 그때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하게 하라 드라이브를 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유리한 상황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하도록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 이대로 공수처가 필요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의 출범 3년간에 일으킨 문제들을 내부 구성원이 폭로를 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거기도 부장급 검사가 폭로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인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형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에서 검사 17년 했고 변호사 5년을 거쳐가지고 2022년 10월달에 공수처 부정검사로 임명이 되어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형이란 딱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명석 정책관은 참으로 희한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겪은 일을 기술했습니다. 자, 정치적 편향이라는 제목에서는 올해 초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해서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여운국 차장검사는 수사 경험이 없는 A 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여운국 차장검사가 나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 남용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의 직권 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보여주면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당시에 법무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금 불법 감찰을 했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정책관은 검사 17년을 하면서 별 꼴을 다 겪어봤지만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감찰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검사에 대해서 이게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별거 아니다. 이게 무슨 직권 남용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쪽을 말하자면은 비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수사거리가 되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직권 남용을 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별로 수사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직권 남용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미리 찾아놓은 판례를 보여주면서 사건이 안 된다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공수처에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추미애 법무부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역시 판사들의 세평을 기록해 놓은 그 문건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판사 사찰 문건이다 이렇게 해서 또 징계를 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의 경우 입건 여부에 대해서 한 검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고 또 그 검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또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는 식으로 여러 검사를 거치다가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했다.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이 판사 사찰이라는 문건, 그 판사들의 세평을 정하는데 그걸 느닷없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게 사찰 문건이다 했는데 검사들이 그게 어떻게 사찰 문건인가 이렇게 해서 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은 또 다른 검사에게 야, 검토해봐라 이게 사건이 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도 이게 사건이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검사에게 맡기면서 이게 사건이 될 것 같으니까 검토해봐라 이렇게 하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검사를 거치다가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의 징계 사유 하나였던 이 이른바 감찰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직권 남용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자, 말하자면 직문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권 남용해가지고 배제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 사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아주 불리한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게 공수처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명석 정책관은 인사수사정책관은 자신이 공수처 임명 전에 이런 얘기를 쭉 들었다고 하면서 자,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맞추도록 위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명석 정책관은 인사전형에서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잡보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느 날 출근을 해보면 전날 퇴근 이후에 인사 명령이 공지되어 있고 그런 공지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팀워크가 생길 리가 없고 분란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퇴직차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평검사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하는 사람이 부장검사로 와서 수사를 지휘하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공수처장이나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까 잘하는 건 줄 안다. 총체적 이 난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안에 들여다보면 총체적 난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지난 3년간 겪고 이 공수처 구성원들은 마음의 병을 얻은 것처럼 시름시름하다가 대부분 이미 그만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이면 차기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된다고 하면서 부디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내년 1월달 되면 정년으로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롭게 사람이 와서 정상적인 조직만 만들어줘도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김 정책관이 외부 기고를 하려면 공수처장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욱 처장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운국 차장은 김 정책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혐의가 있다. 그래서 30날 김 정책관을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김명석 정책관은 사법시험 40회 출신으로 서울 동부지검 검사와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 그리고 수원지검의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뒤에 변호사를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공수처에 들어와서 자, 이 수사 1부장 검사를 거쳐 현재 인권수사 정책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내부의 아주 신랄한 문제를 좀 외부의 기고를 통해서 폭로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최근에도 공수처 검사 이 임명됐던 김숙정 검사가 최근에 사의를 표명했고 평검사 2명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검사 13명 중에 10명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처리를 마친 사건은 9월 기준으로 해서 6,907건입니다. 이 중에 기소가 단 8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율이 0.1%고 3년간 4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가 다 기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으라만 한 기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할 때는 아주 떠들썩하게 요란했지만 결국은 공수처가 검찰을 압박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기구가 아닐까. 지금 이 성격도 보면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그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화한 너그러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치 편향성과 이 인사 문제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사 진영이 있다. 라는 내부의 폭로가 있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